안녕하십니까. 이니오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오토미즘의 대표적인 학자 자크 마리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오토미즘이라고 하면 신토마스 아퀴나스 학파를 말하는 거죠. 자크 마리탱은 1882년에 프랑스에서 출생을 했고요. 1900년에 파리 대학, 소르본 대학에 입학을 한 이후에 과학주의하고 사회주의에 꽤 관심을 가졌습니다. 1904년이 되면 아이사 오만소프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프랑스 대학이라는 대학에 가서 베르그송의 강의를 수강하기도 합니다. 1906년에 이 두 부부는 프로테스탄트에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한 이후에 평생을 가톨릭 계열의 철학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45년이 되면 주교황청 프랑스 대사로서 3년간 역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1956년에 은퇴를 했고 1973년에 프랑스 툴루즈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크 마리탱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토마스 아퀴나스 학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차용해서 가지고 오는데요. 이 가능태라는 것은 씨앗 개념이고 그 다음에 현실태라는 것은 그 씨앗이 발화해서 완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누구나 다가 또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일정한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가능태 개념하고 현실태 개념을 존재와 본질이라는 용어로 대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존재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어떤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본질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 다음에 완성된 상태, 그것을 본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모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와 본질의 모습은 세상 모든 존재뿐만 아니고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과 인간, 그러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자연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자연과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유심히 감각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인간 이성이 신이 만든 그 자연과 인간에게 들어가 있는 자연적인 법칙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자연과 인간을 관찰함으로써 그러한 자연과 인간들이 최종적으로 본질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키고 있는 또 지켜야 될 규범이고 그러한 규범은 결국에는 신의 창조물이 인간이고 자연이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사물과 어떤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관찰하고 그러한 관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연이나 인간은 짝이 있어서 암수 구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암수 구분이 된 개체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종족을 보존하고 이런 게 관찰이 되죠. 그러면은 인간은 이성을 동원해서 가족제도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칙이구나 이렇게 인간 이성으로서 추론을 해내는 것. 그래서 남녀 의 구분에 의해서 가족제도가 구성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법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찰 능력과 이성 능력은 유한하고 인간의 관찰 대상인 자연과 인간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의 대상인 자연과 인간도 변해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관찰하는 인간의 감각과 이성도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 이성이 밝혀낸 자연법이라는 것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법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인간 이성이 관찰을 통해서 인간 이성이 이해하는 그 자연법의 내용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입니다. 결국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계를 이해할 때 현실로 존재하는 어떤 것들과 또 그러한 존재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달성을 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함께 두고 그걸 조화시켜서 이 세계를 이해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사라지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해석하고 또 주석을 달고 하는 과정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이 왜곡됐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개성해서 그 이론을 주석을 달고 다시 해석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카에타누스라는 사람하고 또 비토리아 수아레즈 이런 사람들 외에도 또 몇 명이 더 있는데 제 영상에서 비토리아하고 수아레즈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어떻게 왜곡했는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이 사람들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현실적인 존재와 그런 다음에 본질을 나누고 그 존재와 본질을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이해를 해서 세상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해석자, 주석자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 내용 중에서 존재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본질의 포인트를 맞춰서 주석을 달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존재와 본질을 조화시켜서 해석한 사람에서 졸지에 이제는 존재를 무시하고 본질만 강조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려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오류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과 자연물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도출해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주석하고 해석해서 왜곡시켰던 사람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과 사물을 관찰하는 부분을 빼버리고 신성이 깃든 인간의 이성, 오로지 이성만으로 이 세상의 어떤 법칙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를 해석해서 왜곡시켰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로지 인간 정신 속에서 인간 정신만으로 현재 존재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인간 중심만으로 그래서 구성해낸 그것을 자연의 법칙 신했던 이렇게 이해를 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원리나 자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래 의도하고는 다르고 거기다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현실과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인간의 관찰 능력과 이성 출력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법은 그대로지만 그 자연법을 이성이 이해해서 밝혀내는 그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시간과에 따라서 변해가는 걸로 해석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 의도인데 그런데 이 주석자들, 해석자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의 어떤 변화 이것을 완전히 배제시켜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또 그러한 판단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형태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했다는 거죠. 그 결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래의 이론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비판이 있었고
신토마스주의자, 네오토미즘 학자들은 원래의 존재와 본질을 함께 고려한 해서 주장한 그 원래의 뜻으로 회귀한다. 이런 어떤 개념 속에서 등장한 게 네오토미즘이고 자크 마리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크 마리탱은 어떤 식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하고 또 자기 주장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크 마리탱은 기본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 주장을 거기서 덧붙여서 한 게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그래서 자크 마리탱도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존재와 본질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자크 마리탱은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본성이 같기 때문에 평등한 거죠. 또 인간의 실제는 모든 존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존재가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인간도 그 인간의 존재는 자기의 목적, 완성된 형태, 즉 본질, 그 목적과 본질 같다는 형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도 다른 어떤 사물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본질,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고 보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완성된 형태, 본질과 또 목적을 이루도록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어떤 질서나 그렇게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존재는 목적과 본질로 나아가고 인간의 본성은 그러한 완전한 목적과 본질로 나아가려는 어떤 경향성도 있고 또 본성이 그런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일정한 어떤 과정, 질서, 이런 것도 인간 본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본성 안에 있는 그러한 경향이나 질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이나 본질에 다가가려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어떤 경향이나 질서, 그것을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크 마리탱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천성적 인식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 본성이 가진 목적이나 본질을 향해 가려는 경향과 그것을 지키려는 어떤 규범, 이것을 인간은 천성적 인식 능력이랑 통해서 자신의 그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천성적 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합리적 추론 능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신을 인식을 못하지만 선은 바람직한 거고 악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성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어떤 직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자크 마리탱은 이러한 인식 능력을 천성적 인식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아름다운 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그것이 왜 아름다운 시고 아름다운 사물인가에 대해서 정립은 할 수 없어도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천성적 인식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개체는 전부 목적과 본질을 향해 가고 우리 본성은 그 목적과 본질을 향해 가려는 경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걸 준수해서 목적과 본질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러한 것을 천성적 인식 능력이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 인식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인간은 어떤 목적을 향해 또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데 인간 본성이 그 목적이나 본질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떤 걸 준수해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교를 봤을 때 신이 원하는 어떤 완전한 상태에 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준수하고 지켜야 될 것,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든가 존중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천성적 인식에 의해서 인식하는데, 그래서 인식돼서 아는 것, 이게 바로 자연법이구나, 이런 개념으로 자연법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성적 인식 능력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직관 개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연적인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간의 도덕적 능력이 점점 발달해 간다면 결국에는 인간은 이 천성적 인식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자연법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자크 마리탱의 사상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실정법도 얘기하는데요. 자연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연법은 우리의 본성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여 지켜야 될 법칙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물에 그 자연적인 내 본성의 법칙이 어떻다라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실정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은 자연법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는 인간 이성입니다. 인간 이성이 자연법이 이러니까 그러면은 쭉 가서 실정법이 이렇게 돼야 되겠군, 이라는 형태로 이 자연법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이성적으로 어떤 모양이라고 추론해서 그래서 규정한 것, 이것을 실정법,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결국에는 실정법은 자연법의 상태를 인간 이성이 추론해서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세분화시킨 것, 이런 개념이 실정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크 마르팅을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우리의 현실 존재하는 것, 이것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목적이나 본질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아내고, 또 현실적인 존재가 본질이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미 본성이 알고 있는 규칙과 질서, 그런 것들을 천성적 인식 능력으로 인식한 게 자연법. 그 자연법을 이성에 의해서 연장시켜서 세분화한 게 실정법,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원래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와 그 본질을 함께 고려해서 세계관을 갖는다, 이런 개념이 자크 마리탱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크 마리탱의 국가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크 마리탱의 국가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크 마리탱은 1882년부터 197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때 나타났던 자유주의 국가 간의 폐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노동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등등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나치를 겪으면서 또 전체주의의 문제점을 또 인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크 마리탱은 자유주의 국가의 문제점과 절대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 인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국가 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선 이 사람은 인간관부터 얘기합니다. 인간은 개인과 인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개인과 인격으로 두 개로 쪼개져 있다가 아니고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되면 물이 되죠. 그런데 물 자체로서는 산소와 수소를 구분해낼 수가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개인과 인격이 결합돼서 마치 산소, 수소가 결합된 물처럼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개인은 이제 어떤 성질이 있고 또 인격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설명드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자연법을 얘기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이 있다고 말을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자기 보존의 욕구와 종족 보존의 욕구입니다. 이 자기 보존의 욕구와 종족 보존의 욕구에 대응되는 것이 자크 마르탱이 얘기했던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인 측면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보존 또 종족의 보존 이런 거에 관계돼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측면 이것을 개인 측면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인간이 가진 자연법이 있는데 앞에 말했던 종족 보존이나 개체 유지는 동물과 인간이 함께 갖고 있는 자연 법칙인데 인간만이 가진 자연 법칙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신과 진리에 대한 어떤 갈망, 신의 어떤 신성을 받고 싶고 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뭐 우리가 늘 생각하죠.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진리인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게 이제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자연법칙. 그리고 인간이 가진 또 다른 자연법칙은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어떤 공동선의 개념. 이것도 누가 뭐라고 지시하거나 교육하지 않아도 인간은 자연법 하에서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종족 보존과 개체 유지 부분에서 가지는 측면을 개인 측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리나 사회의 공동성과 관계돼서 형성되는 측면 그것을 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국가는 이 중에서 인간의 개인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마치 오로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폐단이 나타났고 또 전체주의는 인격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에 몰입돼서 개인이 희생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가는 이 개인과 인격이 서로 조화되는 국가가 적절한데 이렇게 조화되려면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국가가 돼서는 안 되고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봤던 자유주의 형태가 되고 자유주의 폐단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크 마르탱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 측면에서 자기의 어떤 보존과 종족 보존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은 가톨릭 철학자니까 신의 어떤 진리 인격을 신성이 깃던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 자기의 목표, 본질을 이루려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진리나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완전함 그런 쪽으로 나아가려는 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국가가는 바로 오로지 물질만 추구하는 그런 자유주의적 국가관이 아니고 일정한 종교성, 윤리성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것을 본질, 그러니까 완전한 목적인 그 본질을 이루려고 할 때 그래서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그런 국가를 이 사람은 이상적인 국가라고 봤다는 거죠. 자, 이 자크 마르탱의 영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법철학을 마칩니다. 이 법철학 강의를 시작할 때 애초부터 조회수가 거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린 영상보다
영상 전체 수보다 전체 조회수가 오히려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하지만 요즘 상황은 법실정주의가 만연해서 그 법이 어떻게 어디서 어떤 원리로 왔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제정만 되면 무조건 법이다. 내가 편하게 만들면 법이다.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의회나 우리나라 국회도 법을 마치 어린애가 뭔가 그 모래사장에서 뭔가 뚝딱뚝딱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그 피해는 결국에는 구성원들에게 돌아가겠죠. 어쨌든 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법에 대한 법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 이것이 바로 법을 이해하는 수천 년간의 자원이죠. 우리가 쌓았던 자원들. 그래서 단 몇 명이라도 그런데 좀 깊이 있게 한번 이해해 보고 싶다. 혹은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법, 이면에 인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회수는 적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보는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조회수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어떤 걸 만들어야 또 괜찮을까를 생각해서 한두 달 좀 쉬었다가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